바다 물결 넉넉하던 언덕에 삼천 경계 조그마랑 시원한 것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보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이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총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는 이 푸른 들이로가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보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박수!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저 잔을 가득 채워서 저 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부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휘장을 드세나 하기 위하여 우리 남자 여자를 듣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희자를 드세라 공명에 열심히 우리 웃으며 반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저 잔을 가득 채워서 저 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부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휘장을 드세나 하기 위하여 우리 남자 여자를 듣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희자를 드세라 분명히 열심히 우리 웃으며 반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저 잔을 가득 채워서 저 배를 높이 들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박수!
박수. 너무 멀리 좀 이렇게 목소리만 가야금하기 힘드니까. 자, 두 번째 곡은 복사꽃 준비했어요. 우리 항상 그 출판 기념에 항상 축하드리고 핑크빛처럼 복사꽃처럼 그 꽃이 만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띄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예산, 지역예산 전문가 조인철.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 LED 전광판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앉은 상태로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남은 내리는 생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인철 출판기념회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출판기념회를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네빈분들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관계로 몇 분만 소개가 진행이 되고 남은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든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이신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회 위원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시고 고맙겠고요. 서삼석 국회의원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송갑석 국회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조오섭 국회의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윤영덕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훈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형석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용빈 국회의원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신 노형욱 장관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광주광역시 김이강 청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통해서 현재 도착이 되신 분들을 소개를 해 올립니다. 영상을 주목을 해 주십시오. 각계각층에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축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기 마땅하오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영상으로 소개가 되지 않은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경훈 후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곳 서구갑 예비 후보자이십니다. 김명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호 통역을 해주실 우리 수호 통역사 이무진 씨를 소개합니다.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분들이시죠. 오늘 출판 기념회를 축하를 해주기 위해 참석을 해주신 오늘 이 자리에 소개가 안 된 모든 광주광역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축하 하객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소개치 못한 분들은 이후 식순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의 저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실 영상에는요, 행정가로서 활약한 모습과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해온 조인철의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장의 부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금 만나보시죠. 소통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희망은 곱하고 행복은 나눈다. 인생의 사칙연산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민생예산, 지역예산 전문가 조인철이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에게 예산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그만의 소통 방식. 오늘 우리는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자서전을 통해 광주의 의로움을 가슴에 품은 청렴한 청년을 만납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중앙정부 요처와 광주광역시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돌보며 예산을 냉철하게 다뤘던 조인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풍부한 예산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더하다. 광주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필수였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던 차, 부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신경 쓴 것도 예산 확보였다. 예산을 알면 나라와 지역의 미래가 보입니다. 재정과 예산에 정통한 조인철은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 국비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광주가 글로벌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주 광주를 부자 광주로. 조인철은 광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을 반드시 확대시킬 것입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다. 광주가 광주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큰일 작은일 마다하지 않고 광주를 위한 나의 작은 역할을 찾으려 한다. 광주를 사랑하는 민주시민 조인철.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는 조인철은 5.18의 민주적, 인권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며 피해자와 참여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권 침해와 묻지마 범죄 등 민생 현안 파악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광주의 희망을 곱하고 행복을 나누다. 새 생명들은 당당하고도 힘차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들이 만들어갈 새 세상은 혁신과 소통, 미래로 연결된다. 화해라는 용광로에 갈등과 분열을 넣어 온전히 녹여버리고 화합이라는 새 그릇을 만들고 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상화. 광주가 희망입니다. 화합과 혁신이란 새 그릇에 광주를 담고 대한민국을 담는 조인철이 희망찬 광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4층 연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민생예산, 지역예산 전문가 조인철의 우선순위는 오직 민생, 오직 광주입니다. 탁월한 조인철의 샘대로라면 추운 대한민국에도 곧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자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저자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저자 조인철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광주를 생각하는 사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을 하는 사람, 광주의 희망을 곱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의 저자 조인철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인철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식순을 확인했을 때는 인사말이 없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켜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살짝 왔는지 목이 좀 잠겼습니다. 하여튼 어젯밤까지 계속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 오실까 봐. 근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기정 시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만사 제끼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멀리서 최낙도 위원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최낙도 위원장님은 그 삼선 의원님이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국 실버위원회 위원장님도 같이 맡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재유 전 광주시장님도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늦게 우리 이계호 영광 장성 한평 지역구 국회의원님,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그 의회 1대 의회부터 지금 9대 의회까지 그 성함대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강필구인데 9번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지금 강필구 의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말은 이렇게 짧게 하고요. 제가 또 좀 있으면 토크가 있더라고요. 토크 때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동병상련을 거의 겪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 김명진 저하고 지금 경쟁자입니다. 서구 갑에 또 고등학교 선배시기도 하시고요. 아주 제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해하셨었어요 처음에. 내가 여기 이미 찜해놨는데 왜 왔느냐라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진 의원님, 예비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구에서 두 분이 또 오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광산을입니다. 광산을에서 또 고등학교 선배시기도 하시고 공무원 선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연한 후보는 고등학교 후배인데 또 북구을이죠. 예, 북구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이 후보님들이 보면 제가 해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업종에 온 지가 한 1년은 안 되고 이제 한 10개월 돼 가는데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이 힘든 일들을 닦고 나가시는 이 세 분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보내주시죠. 예.
그리고 아까 후보님 중에는 몇 분 왔다 가셨어요. 아까 저 노영욱 장관님하고 몇 분 왔다 가셨는데 안 계신 분들은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광주에서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조자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의 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잠시 후 2부 때 토크쇼 때 다시 한번 자리를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참석을 해주신 주요 내빈 몇 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 안에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예의를 쓰고 계시는 우리들의 시장님, 우리 강기정 시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조인철 부시장님을 좋아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DJ 센터에 가득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인철 부시장님께서는 예산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책을 주셨어요.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정치를 한 20여 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가 뭐냐 물을 때 어떤 분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처럼 4대강의 예산 쓰면 이명박식의 못된 정치가 되고,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쓰면 좋은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인철 부시장님께서 예산을 사람에게 어떻게 쓸 거냐를 너무나 잘 아시는 기재부의 예산실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의 광주시가 있게 만든 GGM, AI 등 문화예술의 산업을 꽃피우는 이런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여서 오늘의 광주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조인철 부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하고는 제가 시장 되고 얼마 있다가 부시장님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오늘의 광주시를 만드는 주춧돌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AI와 GGM을 비롯해서 산업과 문화에서 꽃피우면 그것은 조인철 부시장의 공이고, 잘 안 되면 그건 순전히 강기정 시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조인철 부시장님의 예산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책이 너무나 우리를 정확히 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또 그동안 광주시에, 또 그동안 행정이면 행정, 정치면 정치를 통해서 얻은 그런 소중한 경험으로 앞날에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경제부시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만나는 분마다가 저에게 건강하십시오, 또 복 많이 받으시오, 그리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마디는 일반적인 말이라 별 의미가 없는데 저한테 소원 성취하라 그냐, 뭐 총선 시기에 제가 후보 올 사람도 아닌데 왜 소원을 성취하라 그냐 해서 음미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춘향이의 소원은 이도령을 만나는 것이고 신봉사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겠죠. 근데 저 고재위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은다면은 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가 또 우리 서구가 그리고 우리 광주가 좀 잘 사는 고장, 경제적으로 활력이 솜솟고 또 산업이 발전해서 다 같이 우리 시민이 잘 사는 동네가 좀 됐으면 쓰겠다. 이것이 제 소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선 2기 때 제가 시장직을 맡고 보면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어디고 가장 못 사는 곳이 어디냐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가장 경쟁력이 낮고 또 잘 못 사는 고장으로 이렇게 7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제일 재정 자립도가 낮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지키고 또 멀리는 임진왜란 때부터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온 그러한 의향이다. 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이다. 의향 예향이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뒤진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향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제가 경제 발전 또 산업의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물론 우리들이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국비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받아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광주가 가장 단위 산업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이 민선 2기 때 광산업이 있었습니다. 빛광자 광산업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4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져오고 그 뒤로 또 4천억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천억이 오고 해서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을 단위 사업으로 와서 광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8천 명이 태양광까지 합쳐서 약 8천 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평동산단 진인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배원이 요청을 해가지고 4,800억의 예산이 왔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1억 가져왔다 2억 가져왔다 하고 벽보에 프랑카드 걸고 그럽니다마는 그 4,800억이라는 것이 와서 평동 상담부터 이쪽 터미널을 거쳐서 광천 터미널을 거쳐서 고속도로에 이르는 그 큰 예산 두 가지를 가져온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던 분들 이런 분은 노하우가 있고 또 그 많은 또 기획의 실력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 많은 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분들이 좀 활동을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경제부시장을 지낸 분들이 좀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축하 말씀에
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역시 무대 중앙 포디움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의 부의장이시기도 한 우리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함성 더불어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단군 일에 가장 형편없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외롭게 싸우는 이재명 후보가 귀환의 비습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비는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철 후보 두 분 시장에 다 얘기해서 잘 아는데 국수 잘하는 여자가 수제비는 못하겠습니까? 조은철 후보가 능력이 있는 건 다 아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더 큰 일을 한번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광주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오래 모셨던 저로서는 광주 시민의 위대한 정신,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광주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군 이래 가장 형편없는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여러분, 큰 응원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 더 큰 힘을 실어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광주는 이날의 민주주의의 텃밭입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에 대해서 앞으로 큰일 오고 싶어하는 조은철 부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뜨거운 열화와 같은 박수로 두 사람의 이재명 대표와 조은철 부시장의 앞에로 큰일 할 수 있도록 네, 조인철 부시장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조인철 부시장과 저는 뭐 겹치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출신지가 지역구가 같습니다. 실제로 영광 출신 조인철, 담양 출신 이계호 해서 같은 지역구인데 그런 만큼 오랜 인연을 갖고 또 친형 동생처럼 지내왔던 그런 처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선배죠. 우리 행정고시 후배기도 하고 또 기재부에서 일을 워낙 잘했던 이 조인철 부시장인 만큼 평소 서로 소통을 했던 그런 처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는데 장관 시절에 이 예산 전문가가 하나 필요하다, 우리 농림부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조인철 당시 이 기재부 예산과장을 제가 농림부 국장으로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통사장을 해서 모시고 와서 함께 근무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조인철이 잘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인철 부시장에 대해서 저만큼 잘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 만큼 함께 근무도 했고 또 여러 해 동안
소통을 했던 그런 관계인 만큼 너무 잘합니다. 우선 조인철은 실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책 제목이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제1인자가 조인철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지금도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 조인철 부시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 만큼 조인철을 잡으면 예산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광주가 앞으로 발전을 좀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조인철이 좀 써먹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한 가지 더, 제가 지켜본 조인철 우리 부시장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성이 저런 정도 되는 정치인 찾기 힘들어요. 우선 심성이 곱고 따뜻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저하고도 오랫동안 변함없는 이 끈끈한 관계, 뜨끈뜨끈한 관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에 대해서 아마 조인철 부시장만큼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광기정 시장님이 광주시가 잘 되면 모두가 조인철의 공이요, 뭐 잘못되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만큼 오늘 광주 발전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조인철 부시장만큼 기여를 했던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신가요? 예. 이런 정도 박수를 치시고도 조인철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신다면 안 됩니다. 오늘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조인철이가 왜 광주를 위해서 필요한지 꼭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계호 국회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좋은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진행 관계상 인사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신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 그리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메시지와 축하 영상을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축전입니다. 전라남도 김용록 지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생예산, 지역예산 전문가이신 전 부시장님께서는 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 이사장, 조선대학교 특임교수,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쌓아 오셨습니다. 이러한 전 부시장님의 광주경제와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전망이 담긴 책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가 출간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길러온 높은 비전으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뜻깊은 출판 기념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조인철 전 부시장님의 앞날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계속해서 김부겸 제47대 국무총리님의 축전입니다.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의 출판 기념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 조인철 후보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인 만큼 큰 응원과 성원을 먼저 보냅니다. 짧은 인연이었습니다마는 조인철 부시장은 예산이라는 숫자를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아는 공직자였습니다. 그런 조인철 부시장이 꿈꾸는 정치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7대 국무총리 김부겸. 역시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서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총룡의 푸른 해를 맞아 조인철 후보와 함께 비상하는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조인철 전 광주 부시장의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 인연을 맺어온 조인철 예비후보는 신언섭한 사람의 판단 기준 4박자를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후보입니다. 호감을 주는 화통한 외모와 타인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자신의 말과 철학과 또 상식과 행정, 지역 서민과 주민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광주의 오늘을 바꾸고 넘치는 열정으로 광주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갈 예비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동행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악망합니다.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인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경기 양주시 출신의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의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인철 부시장은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라는 말을 항상 달고 다니는 공직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산 전문가 조인철이 예산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독특한 철학과 신념이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나선 조인철 부시장의 앞날에 큰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 조인철 이사장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인철 이사장님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한 광주의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또 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생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아젠다를 가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예산 전문가로서의 조인철 이사장 식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조인철 이사장님의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인철 이사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우리 조인철 우리 저자님의 출판기념회 축하를 위해서 직접 광주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를 여시는 조인철 저자님은 오늘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출판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기재부의 예산실에서 근무하고 또 광주에서 경제문화부시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직접 예산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조인철님의 그동안의 이런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이곳 광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쓰여질 것을 희망하면서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조인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새희망포럼 이사장 이용득입니다. 우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 제목이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조인철은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로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엔 조인철 예비후보의 광주에 대한 사랑과 광주의 발전에 대한 그의 고민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조 예비후보가 더 나은 부자 광주, 더 좋은 부자 서구를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주의 상실과 열망을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상실과 열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조인철 예비후보는 광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도시 광주에 걸맞는 빛나는 결실을 얻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인철 예비후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라 생각합니다. 출판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의미는 오늘의 저자 조인철이 그만큼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조인철 부시장을 아끼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인철 전 부시장께서 등 끝을 세우시고 불철주야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와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힘내시라고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의 저자의 따님 조효진, 조경미 그리고 사위 되시는 방극찬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요 박수를 크게 좀 보내시고 받겠습니다. 언제나 다정다감했던 나의 아빠 이제 큰일을 하시겠다는 당찬 포부를 안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힘내세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출판 기념회를 정말 축하해. 축하의 마음을 담자니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어. 어린 시절 아빠가 졸면서 읽어주던 동화책도 노래방에서 동굴 같은 목소리로 걸걸하게 불러주었던 올챙이송도 술을 마시면 늘 사왔던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기억이 나. 우리가 크고 나서는 치킨을 사오면서 같이 한잔 하자고도 했잖아. 아빠를 자주 못 보는 요즘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많이 그리워. 아빠가 바빠지면서 그런 시간들은 주로 아쉽지만 아빠의 큰 꿈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서운함을 달래. 최근 몇 달간 광주 구석구석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까 측은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항상 꾸준함이 특별함을 만든다. 시작했으면 후회 없이 끝까지 달려가 라고 했던 말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져. 그 모습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열심히 응원할게. 아빠 사랑해. 박수 보내주시고 맞겠습니다. 큰 사위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저자 조인철의 사위 방극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장인과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술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제게 극찬아 우리 집에 아들이 생겨서 너무 좋다 라고 하셔서 네 저도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께서 그래 그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네? 순간 당황하고 잘못 들었나 했지만 아빠는 조금 힘들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장인어른이나 아버님이 아닌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요. 딸을 훔쳐간 놈이라고 미운 마음이 드셨을 법도 한데 아버지의 넓은 포용력으로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주신 이 시대의 참 MZ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 조인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빠의 곁엔 항상 우리가 있어.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해. 아빠의 꿈을 응원해. 아빠 화이팅! 크게 박수 보내주시고 맞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사랑 이제는 좀 서운하지만은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의 주인공 조인철 전 부시장님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4시에 다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생예산 전문가, 지역예산 전문가,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조인철 전 부시장님의 출판 기념회 2부 토크 콘서트의 막을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조인철 전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 지역민들의 목소리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조인철 전 부시장님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조인철 전 부시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덕흥동에 사는 주민자치회장 오동규입니다. 우리 덕흥동에는 극락강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가족들과 함께하는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철 화이팅! 아이들을 좋아하는 서구 국민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철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출판 기념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인철 광주광역시 전 문화경제부시장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는 지평동은 군 전투기 훈련을 하면 전화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전 연도 군공항 이전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전 후보지도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전 문화경제 조인철 부시장님께서 우리 동네 최대 관심사인 군공항 이전이 조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1순위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인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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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인철이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이번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무지구에는 5.18 자유공원, 김대중 센터 및 광주 시민공원과 새로 건립 중인 시립도서관, 숙박장,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공원 내에 주민과 관광객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호수 쪽 유의지 장미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인철 화이팅! 먼저 조인철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으로서 강천교에서 서창다리 입구까지 벚꽃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군데군데 벚꽃이 고목이 되어서 많이 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감목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것은 데크길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철 화이팅!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소망들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면은 모두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모든 소망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까? 그러면 박수를 좀 크게 한번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응원을 하는 남자,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의 저자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을 제 옆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네. 원래 이제 이런 연호를요, 제가 이렇게 부추기면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선거법 위반하고는 좀 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우리 그 부시장님을 예전에 부시장님 재직 시절에 저는 언제나 저 자리에 섰고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한 5m 간격을 두고 이렇게 봤을 때 참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키는 생각보다 크진 않으시군요. 네. 그래도 우리 저 네. MC 분보다는 제가 더 크죠? 그렇죠. 예. 현재 제 키가 185cm니까. 제가 그러면 한 200 정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늘 유쾌하시고 일단 인상이 너무나 좋으세요. 쉽게 다가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 들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토크쇼를 진행할 텐데 먼저 그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책이 출간돼서 몇 분 빼놓고 대부분 오늘 책을 받아봤거든요. 이 책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앞에 부분이 있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광주에서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을 쭉 정리했고요. 마지막에는 앞으로 좀 뭐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바람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제가 쓴 것보다는 사실 그 부분은 저자 조인철로 되어 있는데 저자 박향순도 있습니다. 아내 시선으로 본 조인철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글이 아닐까 싶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썼으면은 부부관계가 좀 그랬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썼으면은 너무나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 그거 부정적, 긍정적이라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인철의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비전까지 다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그 과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에 앞서 아까 우리 큰따님이 그 편지 낭송을 할 때 어릴 시절에 동굴에서 부른 것처럼 올챙이송을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들려주시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불렀던 기억은 나요. 근데 술이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불렀는데 네.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반주가 있으면 부를 것 같은데. 반주가 있어서 야, 그래서 우리 음향 감독님은 언제나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가지고 오셨다면은 올챙이 한 마리 어떻게 해서 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아무튼 언제나 유쾌하시고 늘 푸근한 아빠. 이제는 우리 서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푸근한 마음으로 싸울 때는 또 열심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이 책에 담아주셨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운 삶을 사셨어요. 일단은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패스를 하셨죠. 기재부에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또 문화경제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그 생활을 하시기에는 어렸을 적부터 꿈을 키워왔을 텐데 원래 꿈이 이런 게 꿈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게 꿈이셨나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농담 같지만 저는 꿈이 한량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그거를 그 경륜을 세상을 바꾸거나 하는데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짜여진 틀 속에 있다기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경륜을 풀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한량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아니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제도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생활을 근 30년을 했으니까 반대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이럴 때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좀 울컥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 학창 시절에 나의 꿈은 매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제 딸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앞으로의 꿈이 나비였답니다. 나비.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나비. 예, 나비. 그런데 꿈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문득 생각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다 준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상황에 멋지게 히어로처럼 짜자잔 나타나셔서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던 거. 그래서 공직 생활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럴 때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셔야 돼요. 30여 년 동안의 공직 생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지만은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때 당시부터 뭐 따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래전에는 광주 전체를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뛰어다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여 년의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럴 텐데 가장 보람됐던 일은 어떤 게 있고 정말 이것은 꼭 해결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이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는지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공무원한테 가장 기쁜 일은 승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5급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했으니까 1급까지 한 5번 승진한 거죠. 그때가 가장 좋았고요. 사실은 승진할 때 특히 승진 중에서도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기뻤던 일 빼고 이제 광주와 관련돼서 제가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 우리 지금 저기 도청 복원 사업이라고 했었던 ACC니 이거 다 그 계획 속에서 나온 건데 그 사업의 첫 발을 그 예산을 편성한 게 저였습니다. 제가 그 문화예산 담당했던 사무관이었는데 당시에 그 기재부에서는 기재부의 이제 간부님들은 그 사업은 국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공동화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그 재정 원칙을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셨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 아주 피레미 같은 이제 사무관이 해야 됩니다라고 갖고 왔을 때 장관님한테 거의 30분 동안 사소한 일로 깨졌습니다. 우리 저 군대 용어로 하면 눈깔 돌린다고 30분 동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장 보람찬 일이었고요. 결국 이제 그 반영이 됐고 그 반영이 돼서 지금 그 뒤로 이제 잘 됐든 안 됐든 하여튼 시작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년도쯤 이제 MB 정부 시절입니다.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파견을 나가서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인데 사실은 그 정부하고 저하고 이제 이 어떤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그 자유주의 바람 속에서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게 그 공기업 선진화라는 일이었고 4대강 사업도 일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순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계실 때부터 광주를 위해서 일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이념과의 좀 괴리감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나의 것을 위해서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때는 조금 전에 피레미 같은 사무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뜻 보니까 지금 피레미가 용으로 곧 승천을 하실 것 같긴 하는데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아무튼
그 본인의 어떤 그 하고자 했던 일을 굽히지 않는 이런 불도저 같은 이런 심성 또한 함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선하게 생긴 얼굴 안에는 그 안에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은 사람들을 그 불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흥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념이 있는 분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맞으면 박수를 좀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조인철 부시장님 시절에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광주 예산이 2조 원대 이 정도였는데 2조라고 하는 돈은 조폐공사에 있는 돈이고 책에 있는 돈이라고 알았는데 계실 때 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민생통이다, 예산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도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나는 민생통이고 예산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예산통과 민생통이라고 이제 그 별명을 지어주셔서 저한테는 한없이 영광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예산통이라고 지었던 거는 거의 근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재정 관련한 이런 예산 관련한 업무를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주에서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막 그저 부임했을 때 2조 좀 간 넘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근데 저 나올 때 3조 3천 가까이 됐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한 1조 이상을 늘려서 거기에 대한 그 공으로 이제 예산 통이라고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통이라고 하는 거는 민생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토대를 닦은 게 GGM이나 AI 융복합 단지 아까 우리 강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걸로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제가 많이 신경을 썼던 게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라든지 민간 우리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아마 제가 막 왔을 때 그 매출 기준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거의 1,000억도 안 됐었던 거를 제가 한참 피크 때 1조 2천까지 늘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민생통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확실하게 예산통이고 민생통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이제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서울뿐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광주를 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외의 것들을 우리 광주 경제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을 만드신 분이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인철 그러면은 기재부 시절보다는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이것을 그 지내오시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참고로 이제 조금 전에 AI 말씀하셨는데 그때 장소가 이 장소였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밖에 있었거든요. 어떤 노 부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I 뭘 한다고 이제 우리 광주에는 조류독감은 없겠구나. 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가서 그 AI하고 이 AI하고는 좀 틀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부시장 시절에 하셨던 일 중에서 나는 일들은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 몇 개만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회장님이 너무 고맙고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역점을 뒀던 거는 AI 사업입니다. 여기서 AI는 인공지능 사업입니다. 지금 첨단 산지구에 그 대형 컴퓨터 그 사업이 한 4,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업체들이 한 150개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에 한 몇 년 있으면 그 중에는 몇 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GGM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금 자동차 캐스퍼 생산하고 있죠. 캐스퍼 생산하는 공장을 저 왔을 때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었고 저 오니까 노조가 이제 또 탈퇴를 해가지고 탈퇴 선언을 해서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노조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동선을 파악해서 중간에 가로채기 만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본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착공이 됐고 지금은 지금 누적 한 10만 대 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곧 전기차 생산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럴 때도 박수 좀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이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핑계를 갖지 않고 방법을 만들어서 꼭 해결을 해간 분이 옆에 있는 조인철 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된 것 같아요. 한 도시 안에 2개의 커다란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은 우리 광주가 거의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현대, 기아가 전부 다 있는 곳. 그의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옆에 계신 우리 조인철 전 부시장님이신데 이럴 때는 여러분 함성을 한번 섞어서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런 분이 계셔서 조금 전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현재 광주가 있기까지의 주춧돌의 역할을 조인철 부시장이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꿈꾸고 있는 광주 그리고 또 원하고 있는 우리 광주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이 보셨을 때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광주를 보면 지금까지 광주는 의향 광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고 그 공로들을 누구도 무시 못하는 세계적인 어떤 유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5.18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 세계사적 현대사에서는 그런 큰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광주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들이 수도권, 서울로 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에서 먹고 자고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답답하시죠?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좀 바꾸고 싶으시죠? 예, 그런 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대가 함께 사는 지역, 일자리가 있어서 서울로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이곳에 양지대 직장이 있고 잘 사고 부자 광주가 됐을 때 아마 많은 사람은 떠나지 않고 이곳 광주로 함께 올 겁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와서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함께 웃는 그런 편안한 광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부시장님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해주셨네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민생통답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도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개똥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참아주세요. 예, 그럴까요? 예. 그래도 하고 싶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고위 공직자로서 30여 년간 쭉 하셨다가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자 하시는데 다른 쪽에서도 뭔가 바꿀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 힘들다는 정치인이 되려 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거 한다고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네요. 제가 원래 아직 퇴직 연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재부로 돌아가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텐데 뭐 하려고 그 힘든 일을 하냐.
당시에 집사람이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냥 놀아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량의 집에서 꿈이 놀아라. 이루어질 네. 뻔했네요. 한량의 꿈이 네. 이루어질 뻔했는데 한량은 제가 원하는 한량은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돈은 벌면서 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도 해보고 공무원 생활도 쭉 해봤었는데 정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광주를 아까 말씀드린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공무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당초에는 정치보다는 광주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하고 제가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광주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직업이 공무원 그만두고 첫 직업이 그거였습니다. 조선대학교 특임 교수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됐고, 그래서 여의도로 가야만 되겠다라고 해서 집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광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생업이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인데 서울에서 하다가 때려치고 광주로 다 내려와서 서구청 앞에 열심히 한의원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힘들어서 요새는 또 대진이라고 다른 대타 세워서 맡겨놓고 저의 일을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런 소신이 있는 사람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광주는 달라질 것이고 광주 경제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한의사이시니까 저녁에 맥 이렇게 짚어보시면 건강하시죠? 예, 몇 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야, 집안이 장수 집안. 아버님이 현재 98세신데 아버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60년은 더 사신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으로 앞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제가 여의도 가서 활동하는 거 꼭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서 조인철과 함께 달라진 광주의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인상 쓰고 계시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환히 웃고 이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게끔 건강하시고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경륜이 묻어나고 그리고 사회 보는 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직접 만났던 민생통다운 이런 답변들을 오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이런 답을 해줄 것 같은데 더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또 여기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서 여기서 아쉽지만은 토크 진행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조인철 찾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바 방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일꾼 아닙니까? 네.
모처럼 시원하게 진행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경륜을 유감없이 펼쳐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꽃다발도 좀 준비되셨으면 가져다 주셔도 뭐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따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는 편지 읽을 때는 이렇게 환히 안 웃었거든요. 이렇게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를 뵙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입이 귀에 걸렸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그렇죠. 예. 너무나 보기 좋아요. 이럴 때 박수를 좀 크게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촬영. 예. 이렇게 요거 사진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든 국민들을 그리고 광주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민생통 예산통, 대한민국 정부에 그리고 돈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을 때 광주의 경제는 달라집니다. 광주는 부자 광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의 저자 조인철 전 광주부시장께 여러분 감사와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